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국회가 긴장 상태였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입장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찰 관련 법안 여쭙기 전에 잠깐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요, 서울시장 컷오프 취소 그리고 다시 100% 국민 경선으로 최종 룰을 확정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서 이런 비대위원회의 결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좀 너무 늦은 결정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경선이 좀 제대로 되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겨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서야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 네.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주민 의원 하면 거리의 변호사, 거지 변호사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늘 약자 편에서 길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당에서 공천 배제 그런 결정이 대상이 된다. 상상도 못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심정이. 뭐 저로서는 이제 좀 해명도 했고 했던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공천 배제 결정이 이루어져서 저뿐만 아니라 좀 주위의 의원들이 좀 많이 놀랐고 예.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뭐 그런 건 다 털고 이제 네. 시작해야죠. 저도 오늘 이발도 새롭게 했고요. 아, 그러신가요? 예. 네. 저도 시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국민 경선 100% 그리고 이제 네. 결선 투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TV 네. 토론도 포함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 당심은 따로 묻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서울의 인구 수의 규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울 선거의 상황 등을 봤을 때 네. 지도부에서 아마 당원들 내부의 어떤 선호도나 적합도보다는 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정도 지금 상황에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고요. 네.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으로 한번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 조금 뭐 아픈 이야기인데요. 아시겠지만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네. 이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SNS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죠.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세 분은 부동산 실패 관련 사과하고 이해부터 구하시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라면은 이제 임대차 3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21대 국회 선거 당시에 저희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의 시도였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또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계신 세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노력의 한 방편이었다 부족하나마 예. 그런 좀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입법 관련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시간표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어떻게 지금 예측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 차원에서도 조금 논의가 멈춰져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여의치는 않고요. 네. 동시에 지금 국회의장님이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중재안을 만드시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재안이란 법안의 수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수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중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자세한 논의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뭐 돈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네. 지금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결국 민형배 의원 탈당과 관련된 것입니까? 뭐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법사위 소요 시간이 늘어날 테고 원래 민주당에서 예정했던 그러면 네. 4월 말까지의 그 본회의 통과 입법 완료 그 국무회의 상정 5월 초 이 부분 시간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네. 안건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소위 논의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만 된다면 그 법안에 대한 의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여전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에 지금 뭔가 좀 난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좀 중재를 지금 도모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 지금 김호수 검찰청장의 역할,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네. 민주당 법안 대신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김호수 총장은 직권 상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요청이 있으면 거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박병석 국회의장을 둘러싼 검찰과 야당에서의 요청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지금 김호수 총장이 제안한다는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검찰 쪽이 계속 이 검찰 개혁 관련돼서 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굉장히 원칙적인 모습이고 원래 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조차도 네.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 예. 너무 좀 막으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테고요. 네. 이걸 중단시키려면 180표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이탈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협조 여부가 상당히 조금 좀 미정인 상태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은 180명 이상의 의원이 표결로 종결시키든지 아니면 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종결되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의석수를 가지고 종결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병석 의장님의 어떤 그 결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의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과도 끊임없이 좀 그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의 역할 또 말씀이 상당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친민주당계로 그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검수완박 안 하면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 20명 정도가 감옥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말 한 분이 계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수사 기소를 좀 더 분리시키려고 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인권 보호에 상당히 적합한 모델이고 네. 그동안 이제 쭉 추구해왔던 이제 권력기관 개편의 방향과도 맞물려서 정상적인 개혁의 한 방편으로 되도록이면 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박주민 의원님 아주 잘 아시는 양홍석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혹시 검증이나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양홍석 변호사가 자기가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바가 없다고 또 아, 그렇습니까? SNS에 쓴 것으로 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병석 의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의회주의를 표방하고 계시고 여야 합의를 중시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원칙으로 내세우셨는데 그게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장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제가 해오거나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요. 아, 예. 근데 뭐 지속적으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설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